네, 진사로입니다. 70회 한능검 심화 해설 강의를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이것은 가시대 다인철소에서 생산된 유물들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에 대해 검색한 걸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소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고 가시대에는 가혹한 수탈에 맞서서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인철소, 공주 명학소, 이런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소,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던 국가, 바로 고려시대죠. 자,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는 문제겠습니다. 뭐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은데 요 중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려의 경제 상황 하면은 먼저 국제무역항으로 병난도가 있었다. 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기구 경시서. 이제 신라는 지증왕 때의 동시전, 그 다음에 고려는 경시서가 있었습니다. 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영상점, 서적점이나 다점 같은 이런 관영상점이 운영됐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화폐도 많이 주조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건원중보나 해동통보가 있었는데, 이 건원중보는 그 성종, 그리고 해동통보는 숙종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 왕이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 활구, 이제 은병이죠. 요게 이제 유통이 됐었다라는 것도 고려시대의 경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이거는 발해입니다. 그 다음에 풍경에 따라서 9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이거는 그 공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제도인데 세종대왕식이에요. 조선시대.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 요건 이제 구황작물이죠. 그 다음에 설점수세제를 시행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했다. 관련된 분으로 덕대. 이제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광산을 경영했던 전문 경영인, 이걸 덕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황작물과 덕대 같은 이런 이제 민간의 광산 개발 이런 것들은 둘 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대한 거는 4번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 상행위를 감독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인물로 보는 고려 불교사인데 특히 고려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불교사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에 보면은 뭐 규녀,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런 5분의 스님이 나와 계시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나다라 마루 빈칸이죠. 그러니까 이게 옳게 연결된 걸 찾아주면 될 겁니다. 이거는 1번부터 선지를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 결사를 제창했다. 이거는 이제 요새 스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녀랑 맞지가 않겠죠. 자,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서를 주장했다. 이거는 해심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권수 정해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해 쌍수를 강조했다라는 게 이제 진울. 자, 이분이시고 조계정 창건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시했다. 이거는 이제 대갑국사 의천 이분에 대한 설명이고,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했다. 요거는 이제 광종 때 귀법사의 주지로 활동하셨던 규녀 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지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전부 여기 그 본문에 있는 스님과 다 매치는 되는데, 다만 순서가 일치하는 거는 3번에 나오는 이 정해쌍수, 정해결사, 진울, 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분의 스님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승려로서 국사로 책봉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능검 시험에서도 어느 분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이제
의천, 진울 요 두 분입니다. 이제 고려 전기에 그 왕의 아들이었던 요 의천 국사는 이제 교관 겸수를 제시했는데 요 교관 겸수라는 게 이론 수행이에요. 그 교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종은 교리, 선종은 참선이죠.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이고 반면에 요 고려 후기의 진울 국사는 정의 쌍수를 강조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이 이제 수행이고 해가 이제 그 교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천 국사는 그 천태종을 개창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울 스님은 조계종을 개창하셨죠. 이 두 종파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자가 계시는 불교 종파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의천 국사의 경우에는 교장 편찬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참고해 주세요. 1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가의 넷째 딸인 복령궁주 왕씨의 묘지명인데 복령궁주를 천자의 딸이라고 표현해서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본문에 바로 나왔어요. 이제 남경에 궁궐을 지었다. 이게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는 등 왕권 강화를 꾀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동통보 발행 제가 아까 고려의 경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왕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숙종입니다. 자, 고려의 왕 숙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숙종에 대해서는 이제 해동통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요 해동통보는 특히나 이 형제였던 의천 그 대각국사 의천의 그 건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대각국사 의천이 화폐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왕의 건의를 올리니까 야, 내 동생 그 똑똑한 국사 의천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동통보 만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있다면은 이제 여진과 관련된 이제 그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진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으니까 이제 휘하의 그 윤관이라는 분이 별무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여진과의 외교 및 전쟁 관계, 요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요. 여진 정벌을 위하여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요게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한 왕은 성종이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관련됩니다.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광종이고요.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왔던 분이죠. 현종입니다. 그 대량 원군 그 현종이고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석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거제 둔덕 기성이 나와 있어요. 자, 신라시대에 축소되었고 고려시대에 성벽이 개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자, 정중부 등이 일으킨 가로 폐위된 의종이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되죠. 이거는 무신정변입니다. 자, 이 무신정변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을 묻는 문제였어요. 14번이. 그러니까 이 무신정변과 관련된 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후에 이제 문벌은 한 방에 무너졌죠. 그러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당시의 왕이었던 의종이 이제 폐위됐었다. 그래가지고 요 거제 둔덕기성으로 쫓겨났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김보당이 의종을 경주로 피신시켜 보기를 시도하였다. 요걸 이제 통상 김보당의 난. 요게 있고, 이때 이제 무신정변 초기에 있었던 난.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일으켰던 난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이총의 난이에요. 이제 요 김보당의 난은 그러니까
경주, 그러니까 당시의 지역명으로는 동경이에요. 그리고 이 조이총에 나는 당시의 서경, 그러니까 평양, 이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요게 이제 선지에 있죠. 4번입니다. 서경, 유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알아본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신들에 대한 권력 장악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일으켰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무신 정변에 관련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 봉기도 일어났죠. 그게 이제 망이망소의 봉기, 아까 명학소도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게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적의 봉기 모의가 있어요. 그래서 망이망소의 봉기는 이제 초창기에 일어났고, 김삼이 효심은 조금 더 뒤인데, 이때 이제 최씨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려던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만적의 봉기는 최충원 집권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무신 정변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이 배경은 뭐냐면은 원나라의 일본 정벌 시도예요. 이제 원나라가 고려까지 속국으로 만들면서 이제 복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바다 건너 일본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다를 건널 생각을 못했지만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면서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의 해군력을 이용해서 바다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정벌을 시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김방경 부대가 몽골군과 연합해가지고 삼별초를 진압한 이후 바로 일본 정벌하러 떠나지만 실패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배들이 침몰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이었고, 이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이 정동행성은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그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 기구로 활용됩니다. 자, 천령이 설치에 대한 최영의 대응을 검색한다. 요건 이제 요동 정벌을 계획하죠.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제 정벌한 이후에 고려에다가, 야, 천령이 이북지역 거기 원래 원나라 땅이었어. 이제 중국은 우리니까 우리 땅. 이러니까 최영이 빡쳐가지고 쟤네 요동 정벌 한번 맛 좀 봐야겠어.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자,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인물을 찾아본다. 묘청.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요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은 14세기에 홍건적과 왜구 많이 쳐들어왔어요. 이들을 격퇴하면서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나 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 황산 전투에서 이성계가 그 왜구를 갖다가 무참하게 아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장군으로 올라서게 됐었다는 거죠. 자, 15번 갈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최후가 녹정과 백예대를 빼앗아서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는 수도가 흉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재물을 강화도로 옮겼대요. 최후면은 무신 정권의 집권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천도. 그러니까 몽골 침입이에요. 몽골 침입하자마자 강화천도하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시면 김방경과 흔도, 홍차구, 왕이, 왕홍 등이 상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토벌하여 격파하고 승화 후 왕혼을 죽였다. 자,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나로 도망하여 들어갔다. 제가 그 앞문제에서 정동행성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김방경 부대가 삼별초를 진압하고 나서 이제 일본 정벌을 하러 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진도를 토벌해서 격파하고 승하 후 왕혼을 죽였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삼별초의 진도항쟁, 여기서 이제 그만 그 배중손 장군이 전사하시고 이제 왕으로 옹립했던 승화 후 왕혼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김통정 장군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제주도로 가서 항파두리 항전을 하는, 이제 그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삼별초의 진도항쟁은 이제 개경환도에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도가 강화에 있었던 시절이 들어가면 돼요. 그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고려가 항전을 했던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선지에 있으면 걔가 답인데 정답이 바로 나오죠. 4번입니다.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게 이제 그 몽골 침입해서 한창 항전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몽 항쟁 시기. 이제 이 김윤우 당시엔 스님이었는데 처인성 전투를 승리를 거두고 장군이 된 다음에 충주성 전투를 또 승리하죠. 그때 그 충주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 아까 나왔던 다인철소 거기 주민들이 힘을 합쳐줬다. 뭐 요거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가 곽주성을 급습하여 탈환하였다. 이건 거란의 2차 침입.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요건 이제 14세기에 있었던 그 진포대첩이요. 특히 요건 중요한 게 최무선이잖아요. 화포를 사용했습니다. 이분이 화약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화약을 국방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이 화포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내륙으로 달아난 이 왜구들을 갖다가 지리산 인근에서 격퇴한 게 이성계의 황산전투,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했다. 이것도 거란의 2차 침입과 관련이 있어요. 이 거란이 2차 침입을 하는데 그 빌미가 된 사건이에요. 이때 폐위된 국왕이 목종, 그 다음에 이제 즉위한 국왕이 현종인데,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아니 고려 왜 너네가 우리 거란의 허락도 없이 왕을 바꿨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2차 침입이었다. 그리고 양규가 활약해가지고 이제 곽주성 탈환, 포로 구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이자겸의 난인데, 이게 이제 문벌 동요, 요거랑 관련되는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당시 응방, 검룡구 및 내수 등의 천한자들이 모두 사전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는 수백 결의를 했다. 백성을 전호로 삼고 민절에서는 모두 수조하였으므로 주하현에서는 부세가 들어올 바가 없게 되었다. 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 얘기는 결국 천한자들이 사전을 받았다. 이 사전에는 그러니까 수조권에 해당하는 그 땅, 요걸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벼슬아치도 아닌 이런 천한 사람들이 수조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사실 요 응방이나 검룡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울 테니까 두 번째로 갈게요. 자, 공주가 장차 입조할 예정이었으므로 인우와 염승에게 명하여 나이가 14, 15인사를 선발하고 인가를 수케게 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비를 포박하여 신문하고 원망하여 우는 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주가 입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조정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결국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의 왕과 혼인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로 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원간섭기, 이걸 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응방이라는 거는 매를 키웠던 이제 관리기구인데, 이게 이제 원나라에서 고려의 매가 좋다 보니까 너네 매 좀 키워서 보내줘라. 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검룡구가 바로 이 공주의 시종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공주의 시종이니까 사실은 천한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받았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수조했다. 이겁니다. 이제 이만큼 이때는 공주의 시종들조차도 고려에 와서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얘기죠. 자, 원간섭기의 사회 모습을 찾으면 되겠는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이죠.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게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공료도 있고 왕실의 관제가 격화되었다. 이런 거, 뭐 도평이 사사로 계층된 것도 이때예요. 자,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사학이 융성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고려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던 그 시기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학이 융성했던 시기예요. 예종하고 관련이 되겠죠. 만적이 갱해에서 반란을 모여했다. 말씀드렸듯이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집권식입니다. 초조대장경이 조판된 것은 거란의 2차 침입 때부터예요. 왕으로 따지자면 현종 때죠. 그 다음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황 차료가 간행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명종 때 나온 책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삼공신회 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했더니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가가 삼공신들과 함께 종묘사직 산천에 제를 올려서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 이제 요거 통하면 나오는 왕이 있죠.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선지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태종 이방원 하면은 권력의 화신, 그러니까 왕권 강화, 국왕 중심의 정치체계 구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셨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외척 세력들까지 다 걷어내버렸죠. 자기 왕들한테 도움 줬던 그 처갓집, 민씨 가문들 싹 다 이제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세종대왕의 처가까지 날려요.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만큼 이제 왕 주변의 권력들이 자라나는 것을 밟아버리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랑 관련되는 이제 정치체제의 정비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데, 육조직계제, 그 다음에 사관원 독립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선지에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없애면서 의정부 체제를 만든 왕도 태종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에 맞는 정치 체제를 상당히 많이 정비하셨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관원을 낭사에서부터 이제 독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쟁 기능을 좀 더 강화했는데, 사실은 신하들에 대한 감찰, 뭐 이런 견제 기구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호패법 시행이라든지 신문고 설치,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에서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나, 그 다음에 금속활자로 개미자를 주주했다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뭐 업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에 체제 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라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한능검에서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한 왕은 성종이고요. 초기 문신제를 시행했다. 이거는 정조죠.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세조입니다.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의 건립. 영조죠. 이렇게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가 함길도에 있을 때 화살이 날아왔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세종대에는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로 활약했고, 문종 때는 고려사 절요 편찬을 총괄했다. 자, 단종 때 좌의정이 됐으나 계유정난 때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유정난 때 살해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잡아 죽인 대표적인 두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김종서랑 황보인, 이렇게 두 분인데, 이제 여기 고려사 절요 나왔고, 함길도의 병마도 절제사로 활약했다라는 데서 지금 이분은 김종서 장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무양면에서 대단히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책도 쓰셨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김종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이 세종대왕 때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 이때 한 일이에요. 두만강 지역에 육진을 개척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사군은 최현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게 이제 김종서 나오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고려사 절요, 뭐 단종 때 좌의정 이랬다는 것만 이제 같이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이거는 신립 장군이에요.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죠. 그 다음에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정벌에 나섰다. 이거는 사실 두 분이 있는데, 1, 2차 두 번 나갔어요. 그래서 1차는 변급, 2차는 신류, 이렇게 두 분이 나갔는데, 이 2차에 나간 신류 장군의 흑룡강 전투, 이거 승리해가지고 이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요 박위, 요분은 고려 말 창왕 시기. 또 한 분으로 이종무 장군 계세요.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서희.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도 김종서 장군 물어봤으니까 이제 뭐 장군이나 관련된 학자 이런 분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전하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전하께서 예문관에서 옛 지편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홍문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명하셨다고 하네. 이제 홍문관이 옛 지편전 기능을 대신한다. 홍문관원들이 경연을 겸한다고 하니 앞으로 활성화되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홍문관을 이제 지편전의 기능으로 만든 이 왕을 붙는 건데 성종입니다. 자, 이 성종에 대해서 이제 통치체제 정비로 이제 뭐 홍문관 설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 외에 중요한 책이 4개가 있어요.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경국대전. 서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국조오례의, 그리고 악학괴범, 이제 음악을 정리한 책이죠.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이제 지리민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책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 중에 어떤 게 선지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국조오례가 나왔죠. 3번이 정답이요. 자, 이게 이제 성종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거 볼게요.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설치되었다. 정조. 백운동 서원이 사익을 받아서 소수 서원이 되었다. 이거는 선조인데, 다만 이거 관련해서는 요 백운동 서원의 사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건의한 분이 계세요. 그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퇴계 이황 선생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자, 요 경국대전 다음 나온 이 속대전은 영조. 그 다음에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진전과 휴량전이 폐지되었다. 요거는 세조 때입니다. 요게 이제 직전법 시행과 관련이 되겠죠. 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소격서가 요사하고 허탄함은 이미 경연에서 다 아뢰었고 전하께서도 허탄함을 아시니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격서 폐지. 신광한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광조가 아뢰었던 청고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운운한 일입니다. 각별히 청구하는 것은 한에서 시행한 혈량과와 효렴과를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자, 이 일을 시행할 만한 기회입니다라고 했다. 자, 이거는 혈량과 실시죠. 자, 이게 전부 다 중종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조광조 나왔지만 이때 이제 조광조 등은 그 3사 쪽으로 먼저 진출한 살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 경연에서 아래고 막 이게 그 3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때 결국 이 살인들, 그러니까 중종 시기의 살인들, 이들의 활동과 관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기묘사화의 배경이 되긴 하죠. 정답 찾기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이요. 중종 때 살인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검색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 기능을 가진 거기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이제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대사원, 사원부의 수장이었고, 뭐 이제 홍문관 이런 데도 살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통칭해서 언관인데, 그 언관들이 제기했던 주장을 검색한다라는 게 탐구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포제를 실시한 배경, 요건 이제 흥선대원군이고, 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이 됐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제도. 기해 예성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파악한다. 이거 현종식인데, 이 기해 예성은 그 현종 전 효종이 죽고 나서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남인과 서인이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 이거는 이제 기초곡사 선조 때입니다. 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을 알아본다. 이거는 숙종 때 있었던 기사환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나중에 갑술왕국 돼서 남인들은 다시 권력을 다 잃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